돌멩이의 노래의 가장 평범한 것의 위대한 아름다움. 당신의 돌멩이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놓인 것은 무엇인가요? 커피 잔일 수도 있고 핸드폰 화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책상 위에 굴러다니는 볼펜 하나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당신의 손 또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천 가지 사물을 스쳐 지나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칫솔, 수건, 문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지하철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그것들을 보지만 진짜로 보지는 못합니다. 익숙함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평범함은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듭니다. 매일 보는 것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우리의 의식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지금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라면, 꿈꿔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시도했던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앞으로 나아갈 이유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라면, 그때 누군가 당신에게 길바닥에 돌멩이 하나를 건네며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것만 보세요. 6주 동안 오직 이것만요. 당신은 그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냥 웃어 넘길까요? 혹은 화를 낼까요? 지금 나한테 장난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만약 그 안에 정말로 뭔가가 숨어 있다면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그러나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지 못했던 그 무언가가. 오늘 이야기는 한 여성이 돌멩이 하나로 인생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포기에 관한 이야기이자 동시에 발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패에 관한 이야기이자 동시에 성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에 관한 이야기이자 동시에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일부 31번째 낙바. 2023년 11월 서울 홍대 인근의 낡은 건물 4층. 이지은의 작업실 바닥에는 구겨진 전시 거절 통보서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하나, 둘. 그녀는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30개가 넘었으니까요. 정확히 세는 것조차 이제는 고통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다른 갤러리들의 화려한 조명이 보였습니다. 11월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 불빛들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지금쯤 누군가의 개인전 오프닝 파티가 한창일 겁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축하 인사 플래시 터지는 소리,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 명함을 주고받는 소리, 작품 앞에서 감탄하는 목소리들. 이지혜는 자신의 작업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완성되지 못한 캔버스 12개가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밑그림만 그려져 있었고, 어떤 것은 절반쯤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영혼이 없었습니다. 기술은 있었지만 진심이 없었습니다. 굳어버린 물감 튜브들이 작업대 위에 굴러다녔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감을 짠 게 언제였을까? 일주일? 아니, 2주일. 그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은 포스트잇 하나. 나는 왜 그림을 그리는가? 손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쓸 때 그녀는 울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답은 너무 슬펐으니까요. 처음엔 좋아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빈 작업실에서 자주 하는 버릇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였나? 미술실에서 처음 유화를 그렸을 때 물감이 캔버스에 닿는 그 느낌, 색들이 섞이는 그 순간, 아무것도 없던 흰 캔버스에 뭔가가 생겨나는 그 마법 같은 순간이 좋았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림이 아니라 인정을 그리기 시작한 게. 남들 눈에 띄는 색, 트렌디한 구도, SNS에서 좋아요 많이 받을 만한 각도. 언제부터 내 그림이 내 것이 아니게 됐을까? 그때 작업실 문이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이 열렸지만 이지혜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 문을 노크 없이 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또 혼자 앉아서 자책하고 있군요. 한 교수님이었습니다. 한승민 교수. 이지은의 대학 시절 지도 교수. 정년 퇴임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옛 제자들을 챙기는 분이었죠.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등은 고닫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교수님,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이려던 건 아니었는데. 이지혜는 황급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교수님은 다 보셨을 겁니다. 31번째 거절이라면서요? 교수님의 정보력은 여전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 아마도 미술계의 누군가에게 들으셨겠죠. 아니면 그냥 이지은의 표정을 보고 아신 걸 수도 있습니다. 이지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뉴스는 빠르시네요. 네, 31번째예요. 이제 보내볼 곳도 없어요. 큰 갤러리는 말할 것도 없고 작은 갤러리들도 다 거절했거든요. 그녀는 바닥에 널린 거절 통보서들을 발로 툭 쳤습니다. 독창성이 부족하다, 시장성이 없다, 너무 평범하다, 컨셉이 불분명하다, 트렌드에 맞지 않다. 다 들어봤어요. 거절의 모든 버전을 다 수집했어요. 이제 거절 통보서로 벽지를 바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교수님은 천천히 작업실을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캔버스들 위를 훑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각 그림 앞에서 최소 1분씩은 서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이지혜는 불안했습니다. 교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잘 그렸네. 계속 노력해봐. 아니면 이제 그만두는 게 어떻겠니? 하지만 교수님이 입을 열었을 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그림들 누구를 위해 그렸죠? 무슨 말씀이세요? 심사위원을 위해서, 갤러리 관장을 위해서, 아니면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을 위해서. 이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의 질문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화살이 정확히 관역 한가운데를 뚫는 것처럼. 지은 씨, 당신은 지금 보이기 위한 그림만 그리고 있어요. 보는 그림은 하나도 없고요. 보이기 위한 그림이요?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리는 그림.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선택되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리는 그림. 그런 그림은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은 이지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자신이 거기 없으니까요. 이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았으니까요. 교수님은 낡은 종이 봉투를 작업대 위에 놓았습니다. 봉투는 구겨져 있었고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하나만 부탁할게요. 봉투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길가에서 주워온 듯한 흙먼지가 묻은 회색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가로 7cm, 세로 5cm쯤 되는 평범한 강돌이었습니다. 모서리는 둥글게 달아 있었고 표면은 거칠었습니다. 한쪽 면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다른 쪽 면에는
이끼 같은 것이 살짝 끼어 있었습니다. 6주 동안 매일 오직 이 돌멩이만 그려보세요. 네, 이지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농담이시죠? 이건 그냥 돌멩이잖아요. 길에 널린. 그래서 좋은 겁니다. 길에 널린 것 말이에요. 이지혜는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무게는 100g 정도, 손에 흙먼지가 묻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왜? 저는 지금 전시회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느 전시회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은 냉정했습니다. 31군데에서 다 거절당했잖아요. 32번째, 33번째 거절장을 받으러 또 지원서를 쓰실 건가요? 이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주, 딱 6주만 이 돌멩이하고 시간을 보내보세요. 교수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그리되 같은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매번 다른 각도에서, 다른 빛에서, 다른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아침에 보고, 낮에 보고, 저녁에 보세요. 햇빛 아래서 보고, 그늘에서 보고, 촛불 아래서 보세요.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고, 돋보기로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진짜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분석하려 하지 말고, 평가하려 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6주 동안. 교수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작업실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교수님, 이지은이 불렀지만 교수님은 문 앞에서 멈춰 서서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은 씨, 당신은 지금 길을 잃었어요. 예술가로서의 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길을, 이 돌멩이가 당신을 다시 길 위에 세워줄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지혜는 홀로 남겨진 채 작업대 위의 돌멩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6주. 돌멩이. 이게 대체 무슨 수행인 건지. 교수님도 이제 늙으셔서 감각이 없어지신 건가?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교수님이 헛소리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의 말에는 항상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손에 흙먼지가 묻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흙 냄새가 났습니다. 강 냄새도 희미하게 났습니다. 그저 돌멩이였습니다. 길바닥에 널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돌멩이. 좋아. 해보자. 어차피 지금 할 것도 없잖아. 그녀는 돌멩이를 작업대 한가운데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돌멩이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2부 저항과 비교. 첫째 날. 이지혜는 아침 9시에 작업실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돌멩이를 캔버스 앞에 놓고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았습니다. 1분, 5분, 10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색 돌멩이였습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30분이 지났습니다. 이지혜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뭘 그려야 하지? 형태, 질감, 음영. 아니, 그 전에 이게 대체 왜 아름다워야 하는데? 이건 그냥 돌이잖아. 1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 일단 그려보자. 그녀는 억지로 붓을 들었습니다. 회색 물감을 짜서 대충 덩어리를 그렸습니다. 형태를 잡고 그림자를 넣고
하이라이트를 넣었습니다.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끝. 캔버스를 벽에 기대놓고 그녀는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형태도 정확하고 명암도 적절하고 질감도 어느 정도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허했습니다. 그냥 돌멩이 그림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첫날이니까 그런 거겠지. 내일은 더 잘 그려야지.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쉬는 시간이라고 자신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열자마자 눈에 띈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김민준 개인전, SOLD, OUT.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김민준. 같은 학번, 같은 과 동기. 대학 시절 같이 밤을 새워 작업하던 친구. 같이 컵라면을 먹고, 같이 교수님한테 혼나고, 같이 졸업 전시를 준비하던. 그가 지금 청담동 유명 갤러리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열고 있었습니다. 피드를 내리자 화려한 오프닝 파티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유명 컬렉터들, 연예인들, 와인잔을 든 사람들, 그리고 김민준 특유의 네온 컬러 대형 작품들. 각 작품 옆에는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SOLD. 팔렸다는 표시. 축하해요, 민준아. 이지혜는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했잖아. 같이 밤샘 작업하고, 같이 컵라면 먹고, 같이 졸업 전시하고. 근데 왜 넌 거기 있고 난 여기 있는 거야? 왜 넌 청담동 갤러리에서 작품을 팔고, 난 홍대 뒷골목에서 돌멩이나 그리고 있는 거야? 그녀는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창을 껐습니다. 누를 수 없었습니다. 질투와 부러움이 뒤섞여 손가락이 떨렸으니까요. 돌멩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이 돌멩이랑 똑같네. 길바닥에 널린 평범한 존재. 아무도 안 봐주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둘째 날, 이지혜는 또 돌멩이를 그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표면의 질감을 더 세밀하게, 색의 미묘한 변화를 더 정확하게. 하지만 30분 만에 붓을 놓았습니다. 이게 뭐가 다른 건데? 어제랑 똑같잖아. 셋째 날, 비가 왔습니다. 작업실 창문에 빗방울이 두드렸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비였습니다. 이지혜는 캔버스 앞에 앉았지만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으로 미술 커뮤니티를 뒤졌습니다. 습관적으로, 마치 상처를 계속 긁는 것처럼. 30대 신인 작가, 아직도 가능성 있을까요? 전시회 30번 넘게 떨어졌습니다. 재능 없는 걸까요? 언제 포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들은 반반이었습니다. 위로와 현실론. 힘내세요. 고흐도 생전엔 그림 한 점밖에 못 팔았어요. 재능은 타고나는 거예요. 30살 넘어서 뜨는 작가는 손에 꼽습니다. 미술은 이제 포화 상태예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이지혜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다행히 침대 위에 떨어져서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재능이 없는 거지. 인정한다. 그럼 이제 뭐 해야 하는데? 이 돌멩이나 그리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넷째 날, 이지혜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멩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니, 정확히는 너무 많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섯째 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지혜는 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의 작은 집은
북한산 근처에 있었습니다. 30평 정도의 단층집. 거실에는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미술 이론서, 화집, 소설, 시집, 철학책. 벽에는 교수님이 젊은 시절 그린 수채화 몇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풍경화였습니다. 산, 강, 들판. 소박하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 교수님은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녹차였습니다. 그러세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멩이를 그리는 게 대체 뭘 바꾼다는 건지, 제가 지금 필요한 건 전시 기회고 사람들의 관심이고 작품을 팔 수 있는 시장성인데 돌멩이 따위를 그리고 있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민준이는 벌써 두 번째 개인전이에요. 작품 가격이 1,000,000원을 넘어요. SNS 팔로워가 10만 명이에요. 갤러리에서 먼저 연락이 와요. 근데 저는 돌멩이나 그리고 앉아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한 교수님은 차를 따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민준 작가 전시 나도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화려하더군요. 네온 컬러, 대형 작품, 포토존 같은 설치, 눈에 확 띄고 사진 찍기 좋고 SNS에 올리기 딱 좋은 작품들, 사람들이 많이 왔더군요. 젊은 사람들이 특히 많았어요. 이지은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10년 뒤에도 사람들이 그 그림을 기억할까요? 이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1년 뒤에는요. 6개월 뒤에는 교수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트렌드를 쫓는 작품은 트렌드와 함께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은 반짝거리지만 결국 소비되고 잊혀지죠. 작년에 유행했던 게 뭔지 기억나나요? 재작년에는 사람들은 금방 잊어요. 다음 트렌드가 오면 그래도 지금 당장은 그 반짝거림도 없는데요. 저는 이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안 찾은 겁니다. 교수님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정원 좀 보세요. 작은 정원에는 평범한 풀들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단풍나무였습니다. 지금은 잎이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 나무 몇 살인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120년 됐습니다. 이 집이 지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나무예요. 제가 이 집을 샀을 때부터 저기 있었고, 그 전 주인도, 그 전전 주인도 저 나무와 함께 살았죠. 교수님은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처음 30년은 거의 자라지 않았답니다. 땅속 깊이 뿌리만 내리느라 눈에 보이는 건 거의 변화가 없었대요. 사람들은 이 나무가 죽은 줄 알았답니다. 그 다음 30년 동안에야 겨우 줄기가 굵어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가지를 뻗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이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 씨, 당신은 지금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다. 돌멩이는 당신의 뿌리를 내릴 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직은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계속하세요. 보는 연습. 진짜로 보는 연습. 지금은 고통스럽겠지만 이 시간이 당신을 만들고 있어요. 이지은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본다는 게 뭘까? 나는 매일 돌멩이를 보고 있는데 뭘 더 봐야 하는 걸까? 3부 균열이 시작되다. 둘째 주. 이지은은 매일 돌멩이를 그렸습니다. 의무감으로. 마치 숙제를 하듯이. 하지만 여전히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림들은 점점 쌓여갔지만 모두 비슷비슷했습니다. 11번째 그림을 그리던 날 밤, 그녀는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뭘 더 보라는 거야? 그녀는 붓을 캔버스에 내던졌습니다. 물감이 캔버스에 튀었습니다. 회색 물감이 흰 캔버스에 불규칙하게 퍼졌습니다. 그녀는 작업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지은 매일 똑같아. 회색 돌멩이, 모서리 몇 개, 표면 질감, 그림자. 그게 다야. 더 이상 뭐가 있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돌멩이라고. 평범한 돌멩이. 그녀는 벽에 기대어 놓은 그림들을 쭉 늘어놓고 바라보았습니다. 11개의 돌멩이 그림. 하지만 모두 똑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두 똑같이 비어 있었습니다. 형태만 있고 영혼이 없었습니다. 기술만 있고 진심이 없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시간 낭비? 인생 낭비. 벌써 2주가 지났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셋째 주 월요일.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지혜는 결심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기로. 그녀는 돌멩이를 다른 장소에 놓아보았습니다. 먼저 창가에, 아침 햇살이 비치는 곳에, 그리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빛이 닿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대비가 더 선명했습니다. 오후에는 어두운 구석에 놓아보았습니다. 빛이 거의 닿지 않는 곳. 돌멩이는 거의 검은색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어둠 속에도 미묘한 색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책상 위에 놓고 전등을 켰습니다. 인공 조명 아래의 돌멩이는 또 달랐습니다. 햇빛 아래서는 보이지 않던 작은 반짝임들이 보였습니다. 빛에 따라 달라지네. 수요일, 이지혜는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돌멩이를 물에 담가 보았습니다. 물에 젖은 돌멩이는 색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른 상태에서는 밝은 회색이었는데, 물에 젖자 진한 회색, 거의 검은색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표면에 미세한 반짝임이 생겼습니다. 물방울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습니다. 이지혜는 처음으로 뭔가 다른 것을 봤습니다. 그녀는 돌멩이를 물에서 꺼내 천천히 마르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물기가 증발하면서 색이 서서히 옅어졌습니다. 하지만 균일하게 마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은 빨리 마르고, 어떤 부분은 천천히 마르고. 왜 그럴까? 이지혜는 돋보기를 가져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 표면이 균일하지 않구나. 어떤 부분은 매끄럽고, 어떤 부분은 거칠어. 거친 부분에 물이 더 오래 머물러 있네. 이 돌멩이가 숨을 쉬고 있네. 그날 밤, 이지혜는 처음으로 흥분을 느꼈습니다. 뭔가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넷째 주 월요일. 이지혜는 더 큰 돋보기를 샀습니다. 10배율짜리. 그리고 돌멩이 표면을 들여다본 순간, 그녀는 숨이 멎었습니다. 세상에, 표면에는 아니 수백 개의 미세한 선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지도처럼, 강의 지류처럼. 어떤 선은 직선이었고, 어떤 선은 곡선이었습니다. 어떤 선은 깊었고, 어떤 선은 얕았습니다. 어떤 선은 다른 선과 만나 교차했고, 어떤 선은 혼자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모래알만 한 구멍들. 이지혜는 손전등을 가져와 구멍 안을 비춰봤습니다. 그 안에는 더 작은 결정체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별들처럼. 이게 여기 있었구나.
내가 2주 동안 매일 보면서도 못 본 거구나. 그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이지혜는 미친 듯이 그렸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형태를 그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선들은 어디서 왔을까? 강물에 씻기며 생긴 걸까?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 동안 물에 씻기며 다른 돌과 부딪히며 깎인 걸까? 얼마나 많은 돌들과 부딪혔을까? 아니면 훨씬 더 오래전 이 돌이 산의 일부였을 때부터 있던 걸까? 그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강돌의 형성 과정, 암석의 풍화, 퇴적암의 생성. 알게 된 사실들이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돌멩이는 최소 수천만 년 전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 산이 융기하고 비와 바람에 깎이고 땅으로 떨어지고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수백 년 동안 물에 씻기고 다른 돌들과 부딪히고 마침내 강변에 쌓이고 누군가에게 주어지기까지. 수천만 년의 여정. 이 작은 돌멩이 하나에 수천만 년의 시간이 담겨 있어. 그날 밤, 이지혜는 처음으로 밤을 새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싶어서. 진짜로 그리고 싶어서. 4부 발견. 5째 주. 이지혜는 작업실 전체에 돌멩이 스케치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돌멩이였지만 각 스케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 6시 동이 트는 순간의 돌멩이. 희미한 보라빛이 감도는 정오, 강렬한 햇빛 아래의 돌멩이. 거의 하얗게 빛나는 오후 4시 서양창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빛 속의 돌멩이. 주황빛이 도는 저녁 7시 노을에 물든 돌멩이. 붉은 빛과 보라빛이 섞인 밤 10시 달빛 아래의 돌멩이. 차갑고 푸른 빛이 감도는 비 온 뒤 젖은 돌멩이. 표면이 거울처럼 주변을 반사하는 눈 내린 날, 눈 위에 놓인 돌멩이. 하얗게 둘러싸인. 그녀는 이제 돌멩이를 만질 때마다 다른 감각을 느꼈습니다. 아침의 돌멩이는 차갑습니다. 밤새 식었으니까요. 오후의 돌멩이는 따뜻합니다. 햇빛을 머금었으니까요. 비 온 뒤의 돌멩이는 매끄럽습니다. 물이 표면을 감싸니까요. 겨울날의 돌멩이는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이 돌은 혼자가 아니었어. 이지혜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빛이랑 물이랑 공기랑 시간이랑 다 함께 있었어. 이 돌은 주변의 모든 것과 관계를 맺고 있어. 빛을 반사하고 물을 머금고 공기의 온도를 느끼고 시간의 흐름을 간직하고. 그녀는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나도 그렇잖아. 나도 혼자가 아니야. 나도 주변의 모든 것과 관계를 맺고 있어. 나를 가르쳐준 사람들, 나를 응원해준 사람들, 나를 거절한 사람들,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 모두 나를 만들고 있어. 목요일 밤, 이지혜는 한 가지 실험을 더 해봤습니다. 돌멩이를 귀에 대보았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소리가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상상했습니다. 이 돌이 산의 일부였을 때, 높은 산 꼭대기, 바람이 거세게 불고,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던 그곳. 그리고 어느 날, 큰 바위가 갈라지며 이 돌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굴러 떨어졌습니다. 산을 따라, 계곡을 따라, 강으로 떨어졌습니다.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떠내려갔습니다. 다른 돌들과 부딪혔습니다. 모서리가 깎였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워졌습니다.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 그리고 마침내 강변에 쌓였습니다. 누군가 이 돌을 주었습니다. 한 교수님이. 그리고 이 돌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지은에게. 고마워. 이지은은 돌멩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겪은 모든 것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것들도 너를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 여섯째 주.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지은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돌멩이를 그리는 게 아니라 돌멩이가 자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캔버스 앞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이 돌멩이랑 같은 거구나. 수없이 굴러다니고 깎이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지금의 내가 된 거. 31번의 거절. 그게 나를 깎았어. 처음엔 아팠지만 그게 날 매끄럽게 만들었어. 주변 사람들과의 부딪힘. 그게 날 단단하게 만들었어. 시간의 흐름. 그게 나에게 무늬를 새겼어. 아무도 안 봐줘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여기 있어. 이 순간을.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녀의 붓은 이제 춤을 췄습니다. 더 이상 머리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으로 그렸습니다. 마지막 날. 6주가 끝났습니다. 이지은의 작업실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벽 전체가 돌멩이 그림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42개의 그림. 하지만 놀라운 것은 단 하나도 같은 그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그림에서는 돌멩이가 거대한 산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그림에서는 우주의 행성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그림에서는 심장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에서는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어떤 그림에서는 씨앗처럼 생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지혜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걸 그렸어? 첫 주의 그림들은 평면적이고 건조했습니다. 의무감으로 그린 그림들. 둘째, 셋째 주는 조금씩 디테일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표면만 훑었습니다. 넷째 주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선이 깊어지고 색이 풍부해지고 다섯째, 여섯째 주 그림들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업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말없이 작업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각 그림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15분. 이지혜는 긴장했습니다. 교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마침내 교수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보이는군요. 교수님, 뭐가 보였나요? 이지혜는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친숙한 그녀의 친구가 된 돌멩이. 이 돌멩이 그냥 돌멩이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냥 회색 덩어리. 근데 계속 보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하세요. 어느 날 빗물에 젖은 걸 봤는데 색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담가봤어요. 그랬더니 표면에서 기포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구멍들에서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엔 돋보기로 봤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여기 온 우주가 있더라고요. 그녀는 돌멩이를 교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이 금 보이세요? 이게 한 2cm쯤 되는데 돋보기로 보면 엄청 깊어요. 그리고 여기 이 검은 점, 이게 사실은 아주 작은 구멍이에요. 그 안에 모래알이 박혀 있고요. 그 모래알 안에 또 더 작은 결정들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돌멩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돌이 한강에서 온 거래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럼 이게 원래 어디서 왔을까 궁금해서. 강상류를 따라 올라가면 북한산이 나오잖아요. 그 산의 바위가 깨지고 비에 씻기고 물에 떠내려와서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 동안 굴러다니다가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돌멩이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빛이랑 물이랑 시간이랑 다 함께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돌은 주변의 모든 것과 관계를 맺으며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그렇구나 싶었어요. 나도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실패, 모든 거절, 모든 좌절이 다 나를 여기로 데려온 거구나. 다 의미가 있었구나. 한 교수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예술가의 눈을 가졌군요. 예술가의 눈이요? 평범한 것에서 비범함을 보는 눈, 남들이 지나치는 것에서 우주를 발견하는 눈, 그리고 무엇보다 교수님은 이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눈. 교수님은 벽의 그림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그림들은 돌멩이에 관한 게 아니에요. 당신에 관한 겁니다. 6주 동안 당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깊어졌는지 다 여기 있어요. 첫 그림과 마지막 그림을 비교해보세요. 같은 사람이 그렸다고 믿기 힘들 정도예요. 이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첫 주의 그림 평면적이고 기계적이고 영혼 없는, 마지막 주의 그림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고 영혼이 담긴. 교수님, 이제 뭘 해야 할까요? 한 교수님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하세요. 이젠 당신 안에 있으니까. 예술이, 그리고 당신 자신이. 오부 김민준과의 재회. 2주 후, 이지혜는 오랜만에 홍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12월 초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길바닥의 돌들, 각기 다른 색, 다른 크기, 다른 무늬, 벽의 균열들, 시간이 만든 예술 작품, 녹슨 철문의 무늬, 산화의 아름다움, 가로수 껍질의 질감, 세월의 흔적, 맨홀 뚜껑의 무늬, 기능미, 건물 외벽의 페인트 벗겨진 자국, 시간의 서명, 모든 것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카페 앞을 지나는데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김민준이었습니다. SNS에서만 보던 그가 실제로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깔끔한 옷차림, 비싼 브랜드의 코트, 디자이너 가방,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 민준아, 오랜만이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몇 년이야? 2년, 3년? 응, 한 3년 된 것 같아. 아, 지금 시간 있어. 커피 한잔 할래? 카페에 앉았습니다. 김민주는 쉴 새 없이 말했습니다. 마치 밀린 이야기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처럼. 너 내 전시 소식 들었어? 완전 대박이었어. 첫날 작품 반 이상 팔렸어. 평균 가격이 1,500만 원이었거든. 근데 있잖아. 다음 달에 홍콩에서도 전시하기로 했어. 갤러리 측에서 먼저 제안이 왔어.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오프닝 파티 때 찍은 건데 이분이 누군지 알아? 그룹 회장 딸이야. 내 작품 3점 샀어. 한 번에. 그리고 이분은 이지혜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질투와 박탈감으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김민준의 성공이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슬픈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 너는 어때? 요즘 뭐 해? 김민준이 마침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거의 30분 동안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응, 그림 그려. 당연히 그림 그리겠지. 내 말은 전시 같은 거 잡힌 거 있어? 아직. 순간 김민준의 표정에 미묘한 동정 같은 게 스쳤습니다. 눈썹이 살짝 내려가고 입꼬리가 조금 처지고 아, 그렇구나. 아직도 힘들구나.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근데 지은아, 내가 솔직히 말해도 돼? 응, 너 너무 고지식해. 예술은 마케팅이야. 요즘은 SNS 팔로워가 곧 영향력이고 영향력이 곧 작품 가격이야. 내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전략이 없는 거야.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선배가 후배에게 조언하듯이. 내 작품들 봤지?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알아. 예술적으로 깊이가 있냐? 글쎄. 근데 사람들은 깊이를 원하지 않아. 눈길 끄는 거, 사진 찍기 좋은 거, SNS에 올리기 좋은 거. 그게 팔려. 이게 현실이야. 이지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준아, 너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민준이 당황했습니다. 커피 잔을 내려놓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림 그릴 때 행복해? 당연하지. 내 작품이 팔리는데, 유명해지는데, 돈도 벌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지혜는 김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는 그 순간,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섰을 때, 색을 선택할 때, 선을 그을 때, 그 순간이 행복해. 김민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가 중요한 거지. 과정은 그냥 통과해야 하는 단계고, 그럼 너한테 그림은 수단이구나. 뭐, 그렇게까지 말하면, 김민준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넌 왜 이렇게 순진해? 예술로 먹고 살려면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순수 예술, 작가주의, 그런 거 고집하다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 이지혜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지은, 응, 너 말이 맞아. 나 순진해. 근데 그녀는 잠시 멈춰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 그 자체가 결과가 어떻든 누가 보든 안 보든 팔리든 안 팔리든 그냥 좋아.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앉는 그 순간이 좋아. 색이 섞이는 걸 보는 게 좋아. 뭔가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좋아. 김민준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뭐,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근데, 그렇게 살다가는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인정도 못 받고, 전시도 못 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근데 민준아, 적어도 나는 내가 왜 그림 그리는지 알아. 너는 알아? 김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이지혜는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김민준의 말에 상처받고 절망했을 텐데. 그래, 나는 현실성이 없어.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며 며칠 동안 우울해했을 텐데. 지금은 그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명확할 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빠르게, 확실하게. 그게 민준이의 길이야.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그냥 다른 거지. 근데 나는 걷고 싶어. 천천히, 곁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돌멩이도 보고,
나무십도 보고, 균열도 보고, 그게 내 길이야. 육부 작은 전시. 이지은은 작업실로 돌아와 결심했습니다. 전시를 준비하기로.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갤러리에 먼저 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여는 것입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저축한 돈은 거의 바닥났고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작은 독립 공간을 빌렸습니다. 뒷골목에 허름한 지하 공간. 한 달 임대료 30만 원. 계단을 내려가면 나오는 작은 공간. 원래는 창고였던 곳. 천장이 낮고 곰팡이 냄새가 조금 났지만 이지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대학 동기들, 선후배들, 한 번이라도 작업실에 놀러 왔던 사람들. 나 전시회 해. 작지만 와줄 수 있어? 답장은 반반이었습니다. 축하해. 꼭 할게. 언제야? 시간 되면 달게. 미안, 그날 스케줄이 있어서. 어디서 해? 홍대, 멀다. 상관없었습니다. 한 명이 와도 아무도 안 와도 그녀는 이 전시를 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42개의 돌멩이, 그림을 정성껏 액자에 담았습니다. 액자 살 돈이 없어서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목재상에서 나무 틀을 사서 톱으로 자르고 사포로 다듬고 못을 박았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더 생겼습니다. 망치에 엄지손가락을 찧어서 손톱이 시퍼렇게 멍들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지하 공간을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거미줄을 치우고 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벽을 하얗게 칠했습니다. 페인트를 사서 롤러로 3번 칠했습니다. 손도 얼굴도 페인트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조명을 달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싼 트랙 조명을 사서 유튜브 영상을 보며 직접 설치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4시간이 걸렸습니다. 모든 게 서툴고 부족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전시 제목을 정했습니다. 돌멩이의 노래. 그리고 입구에 걸 작은 소개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천 가지를 보지만 진짜로 보는 것은 하나도 없을지 모릅니다. 이 전시는 하나의 돌멩이를 6주 동안 관찰한 기록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우주였고, 시간이었고, 관계였고, 그리고 저 자신이었습니다. 가장 평범한 것 안에 가장 비범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예술이고, 그것이 삶입니다. 개막일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 이지은은 긴장했습니다. 몇 명이나 올까? 5명, 10명? 아니면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그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샤워하고 옷을 골랐습니다. 화려한 옷이 없어서 깔끔한 검은색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오전 10시 전시장에 도착해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조명 각도를 조정하고 그림이 제대로 걸렸는지 확인하고 바닥에 먼지가 있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30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전시장에 서서 자신의 그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42개의 돌멩이 그림, 6주간의 여정, 절망에서 발견까지. 괜찮아. 아무도 안 와도 괜찮아.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이걸 그리면서 충분히 많은 걸 얻었으니까. 내가 찾고 싶었던 걸 찾았으니까.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로 몇 명의 사람들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녀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픈 축하합니다. 교수님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하얀 장미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 친구들 몇 분 데려왔어요. 미술을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 하나둘씩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대학 동기 3명, 선배 2명, 옆 작업실 작가 1명,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도 왔습니다. 지나가다가 포스터를 보고 들어온 사람들. 2시 30분 전시장에는 15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3시 20명, 3시 30분 30명. 1시간 후 지하 공간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그림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그림 앞에서 10분 넘게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돋보기를 요청해서 그림의 디테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이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수수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작가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물론이에요. 이 그림들을 보면서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인생이 떠올랐어요. 저도 제 인생이 이 돌멩이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평범하고 아무도 안 봐주고 특별한 게 하나도 없고.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작가님 그림을 보니까 돌멩이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그럼 저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이지은은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아름다우세요. 그냥 아직 발견 못 하신 것 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6주 전까지는 저도 못 봤어요. 제 안에 있는 걸.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후 5시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 정장 차림.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울현대미술관 큐레이터 정민수. 안녕하세요. 작가님, 한 교수님께 이 전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큐레이터는 천천히 전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각 그림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30분 후 그가 다시 이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작가님, 제안이 있습니다. 3월에 저희 미술관에서 신인 작가 기획전을 합니다. 참여하시겠어요? 이지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이 작업은 특별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시선이 특별해요. 요즘 작가들에게서 보기 힘든 진정성이 있어요. 7부 조용한 반야. 전시는 2주 동안 열렸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지만 점점 입소문이 났습니다. SNS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의 화려한 전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가장 평범한 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전시.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그림들. 보고 나면 길거리 돌멩이조차 다르게 보임. 작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전시. 한 유명 미술 블로거가 긴 리뷰를 썼습니다. 이 전시를 보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달랐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길바닥에 돌들이 보였다. 건물 벽에 균열이 보였다. 가로수 껍질에 무늬가 보였다. 이지은 작가는 우리에게 보는 법을 가르쳐 준다. 평범한 것을 진짜로 보는 법. 그리고 그 안에서 우주를 발견하는 법을. 미술평론가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60대 초반, 회색 머리에 둥근 안경을 쓴 남성.
한국 미술계에서 유명한 평론가였습니다. 이 작업은 특이합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요즘 작가들은 대부분 트렌드를 쫓거나 임팩트를 노리는데 당신은 정반대로 갔군요. 가장 작은 것, 가장 평범한 것으로.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진짜로 보고 싶었어요. 그게 느껴집니다. 그는 42개의 그림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았습니다. 이 그림들에는 시간이 있어요. 급하지 않은 시간. 요즘 예술계에 가장 부족한 게 바로 그겁니다. 모두가 빠르게, 크게, 화려하게 가려고 하는데 당신은 천천히, 작게, 깊게 갔어요. 평론가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음 작업도 기대하겠습니다. 당신 같은 작가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전시 마지막 날. 이지은은 혼자 전시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림들을 하나씩 내리면서 6주간의 여정이 떠올랐습니다. 절망. 그 돌멩이를 처음 받았을 때의 허탈함. 저항. 왜 이런 걸 해야 하나 싶었던 첫 주. 체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았던 둘째 주. 균열. 뭔가 보이기 시작했던 셋째 주. 발견. 우주를 발견했던 넷째 주. 깨달음. 자신을 발견했던 다섯째, 여섯째 주. 그리고 지금. 나눔. 그녀는 원래의 돌멩이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여전히 평범한 돌멩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작은 돌멩이는 이제 그녀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고마워. 네가 나를 구해줬어. 아니, 정확히는 나를 나에게 돌려줬어. 그녀는 돌멩이를 작업실 책상 한가운데 다시 놓았습니다. 이제 이 돌멩이는 그녀의 스승이자 친구이자 증인이었습니다. 8부 1년 후 2025년 1월 이지은은 여전히 홍대 뒷골목의 작은 작업실에서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일상 시리즈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돌멩이 이후 그녀는 주변의 모든 평범한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숟가락. 30년 동안 한 가족의 식사를 함께한 깨진 찻잔. 균열이 아름다운 무늬를 만든 시든 꽃. 생명의 마지막 순간도 아름다운 벗겨진 벽지. 시간이 만든 추상화. 녹슨 못. 산화의 예술. 낡은 단추. 수많은 옷을 함께한 각각의 사물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녀의 그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갤러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갤러리들, 그 다음엔 조금 더 큰 곳들. 작품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꾸준히. 한 컬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그림을 보면 삶이 다르게 보여요. 평범한 것들이 소중해 보여요. 하지만 이지은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속도로 작업했습니다. 하루에 한 점. 천천히 깊게.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 김민준이었다면 노크 없이 들어왔을 텐데. 들어가도 돼. 응, 들어와. 문이 열렸습니다. 김민준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옷차림 대신 수수한 티셔츠와 청바지. 가방도 명품이 아니라 낡은 캔버스 가방. 그리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얼굴 대신
조금 피곤해 보이지만 더 진지한 얼굴. 그는 작업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새로운 작업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숟가락, 찻잔, 시든 꽃. 그는 오랫동안 그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너, 달라졌다. 그래, 그림이 완전히 달라졌어. 예전 내 그림은 뭐랄까 잘 그렸는데 공허했거든. 근데 지금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뭔가 살아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사, 요즘 슬럼프야. 이지혜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민준, 그 성공한 김민준이? 김민준, 그림을 못 그리겠어. 아니, 그릴 수는 있는데. 왜 그리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원하니까, 팔리니까.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말 기억나? 작년에 카페에서 그림 그릴 때 행복하냐고 물어봤잖아.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요즘 알 것 같아.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사, 행복하지 않아. 작품은 팔리고 유명해지고 돈도 벌고. 근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어. 아침에 작업실 가는 게 두려워. 캔버스 앞에 서는 게 무서워. 이지혜는 조용히 차를 끓였습니다. 민준아, 늦지 않았어. 뭐가? 다시 시작하기. 진짜 그리고 싶은 걸 그리기. 그게 뭔지 모르겠어. 너무 오래 남들이 원하는 걸 그렸더니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찾아야지. 이지혜는 선반으로 걸어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그 안에는 돌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돌멩이. 이거 한 달만 빌려줄게. 이게 뭔데? 김민주는 돌멩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내 스승. 그리고 이제 내 스승이 될 수도 있어. 김민주는 돌멩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조건이 있어. 이지혜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오직 이것만 그려. 같은 그림을 그리지 마. 매번 다르게 봐. 그리고 그녀는 김민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한테도 안 보여줘도 돼. 팔 필요도 없어. SNS에 올릴 필요도 없어. 평가받을 필요도 없어. 그냥 진짜로 봐. 내가 원하는 걸 찾을 때까지. 김민주는 돌멩이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 진짜로. 그는 작업실을 나가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은아, 응. 너, 잘했어. 내 길을 찾은 거. 구부 평범함의 노래. 2026년 1월. 이지은의 두 번째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울현대미술관. 신인 작가 기획전의 일부로. 전시 제목은 평범함의 노래. 벽에는 다양한 일상 사물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돌멩이 시리즈 42점. 그리고 그 후 1년 동안 그린 일상 시리즈 30점. 숟가락, 찻잔, 시든 꽃, 녹슨 못 깨진 거울 조각, 낡은 단추, 벗겨진 벽지, 말라붙은 물감, 튜브, 굳은 붓, 구겨진 종이. 각 그림 옆에는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숟가락은 30년 동안 한 가족의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표면의 흠집 하나하나가 그 시간의 증거입니다. 이 꽃은 시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이니까요. 이 거울 조각은 깨졌기에 더 많은 빛을 반사합니다. 완벽함보다 깨짐이 때로는 더 아름답습니다. 개막식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한 교수님도 왔고, 대학 동기들도 왔고, 첫 전시를 봤던 사람들도 왔고, 그리고 김민준도 왔습니다. 김민준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더 진지했습니다. 더 평온해 보였습니다. 축하해. 그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화려한 꽃이 아니라 들꽃 다발이었습니다. 고마워. 돌멩이는 아직도 그리고 있어. 매일. 뭐가 보여? 김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 처음으로 나를 봤어. 전시장 한 구석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정의 시작이라는 작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유리 케이스 안에 돌멩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돌멩이였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42개의 돌멩이, 그림이 연대기 순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 마이너스 2023년 11월 20일. 평면적이고 무감각한. 마지막 그림 마이너스 2023년 12월 31일.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사람들은 그 공간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마지막 그림까지의 변화를 보며 사람들은 저마다의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희망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받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한참을 그 앞에 서 있다가 이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16살쯤 되어 보이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었습니다. 저기, 작가님, 질문해도 돼요? 물론이지. 저, 그림 그리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여학생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제 그림은 너무 평범해서 특별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친구들은 다들 독특하고 개성 있게 그리는데 저는 그냥 평범해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이지은은 학생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게 나쁜 거라고 생각해? 다들 특별한 걸 원하잖아요. SNS 보면 다들 튀는 그림을 그리고 특별함을 쫓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돼. 너 자신을. 그녀는 전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그림들 봐. 다 평범한 것들이야. 돌멩이, 숟가락, 찻잔, 길에 널린 것들. 근데 내가 진심으로 봤을 때 평범함 속에서 우주를 발견했어. 여학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진짜로 보고 싶은 걸 그려. 남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걸 내 방식으로 봐. 그럼 평범해도 괜찮은 거예요? 평범한 게 아니야. 진짜를 보는 거야. 그게 가장 특별한 거야. 학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다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정말 그리고 싶은 걸. 에필로그 당신의 돌멩이. 밤이 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이지은은 혼자 남아 전시장을 걸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진 공간. 그림들이 조용히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멩이 앞에 섰습니다. 3년 전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유리 케이스 너머로 돌멩이를 바라보았습니다. 31번 거절당하고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지. 내가 재능이 없다고, 예술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녀는 돌멩이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이 작은 돌멩이가 나를 구해줬어. 아니, 정확히는 나를 나에게 돌려줬어. 돌멩이는 여전히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계속 밖을 봤어. 남들의 인정, 성공, 명예, 갤러리의 선택, 사람들의 박수, SNS의 좋아요.
근데 진짜 내가 찾아야 할 건 안에 있었어. 내 안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알아. 예술은 특별한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평범한 것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발견의 여정이 바로 인생이라는 걸.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보는 방식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거. 아니,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는 거. 그게 진짜 변화야? 마지막 장면. 새벽 4시. 이지혜는 작업실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돌멩이가 놓여 있습니다. 3년 전 한 교수님이 건네준 그 돌멩이. 그녀는 이따금 그 돌멩이를 집어들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매번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그녀는 새로운 캔버스를 꺼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돌멩이를 그리지 않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똥이 트고 있습니다. 하늘이 검은색에서 남색으로, 남색에서 보라색으로, 보라색에서 분홍색으로, 분홍색에서 주황색으로 변해갑니다. 평범한 아침입니다. 어제와 같은 아침. 내일도 올 아침. 수백만 번 반복된 아침.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평범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그녀는 붓을 듭니다. 그리고 그립니다. 오늘을, 이 순간을, 지금 여기를, 가장 평범한 것에서 위대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명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보는 방식입니다.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이지혜는 돌멩이를 통해 예술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예술가였습니다. 돌멩이는 단지 그녀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도록 도와줬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미 충분히 특별합니다. 이미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단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만의 돌멩이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진짜로 보세요. 보는 방식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아니, 정확히는 세상을 보는 여러분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마주한 평범함 속에 당신의 인생을 바꿀 우주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지은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는 어떤 돌멩이가 있나요? 그것은 실제 돌멩이일 수도 있고, 오래된 물건일 수도 있고, 매일 지나치는 풍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피하고 싶었던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평범하다고, 특별하지 않다고,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 우리는 늘 멀리 있는 특별한 것을 찾아 헤맵니다. 더 화려한 것, 더 인정받는 것, 더 성공적인 것, 더 독특한 것. 하지만 진짜 아름다움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평범한 일상 속에, 여러분의 손 안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지은이 6주 동안 돌멩이와 함께 보낸 시간은 사실 자기 자신과 함께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돌멩이에서 발견한 우주는 사실 자신의 내면에 있던 우주였습니다. 그녀가 돌멩이에서 본 시간은 사실 자신이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돌멩이에서 느낀 관계는 사실 자신과 세상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주변에 가장 평범한 것 하나를 골라보세요. 그리고 진짜로 보세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계속 보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답답하고 무의미하고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게 대체 뭐가 특별하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지은도 처음 2주 동안은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3주째에 처음으로 뭔가 다른 것을 봤습니다. 4주째에 우주를 발견했습니다. 5주째에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어느 순간 뭔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작은 균열, 미세한 색의 변화, 빛의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그림자, 표면의 질감, 시간의 흔적, 관계의 흔적.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평범함 속에 우주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우주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평범한 오늘이 특별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